자, 선거 앞에 부동산 이슈를 저희가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인생을 걸고 함께하는 두 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으니 그 두 분이 오늘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부동산 잘 들어의 저자 최경영 기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눈물로 호소했던 분입니다. 이광수 소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인사 함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또 부동산에 대한 의지 표명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인사를 SNS에 올렸는데 잠깐 좀 살펴볼까요?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20년 전 성남시장에 출마해 엎드려 절하며 드렸던 호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초는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습니다. 뭐 영화 대사 같아. 와, 너무 멋진데요. 부동산 전력 질주. 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리 매불쇼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방해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저희가 싸워야 됩니다. 이번 명절의 부동산 빌런은 단연 장동혁이었습니다. 대단하더라 진짜. 예, 언론이고 정치인이고 간에 예.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항상 모시고 나오는 분이 노모예요. 항상. 왜냐? 논리로 안 되니까 이 감성에 호소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 감성도 사실은 억지거든. 예. 이번에 장동혁이 또 노무를 모시고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유치한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습니다.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큽니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고 지랄이냐고 화가 잔뜩 나셨네요.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 흑백 사진 올려놨습니다. 네, 명절이라 시골집 노모 집에 왔다면서 2022년 사진을 올렸어요. 아, 그러네요. 난 정말 이거를 진짜네. 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뭐야? 모르겠어. 명절이라 시골집에 왔대. 근데 2022년 사진을 올렸어. 그래서 전에. 일각에서는 노모가 저 집에 안 산다는 주장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네, 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재명 정부가 누군가의 집을 뭐 철거한다든지 그렇죠. 집을 압수한다든지 예.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모가 저 집을 소중하게 여기고 꼭 살아야 된다면 살면 돼. 살면 된다고. 도무지 이 맥락이 없는 맞아요. 이 노모의 등장 예.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장동혁에게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하나 또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자 장동혁이가 또 유치하게 답을 합니다. 계속 그러네. 자,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 정치에 장동혁이 답합니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듭니다. 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뼈를 때리는 답을 예. 합니다. 자, 제목이요.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런 제목이고요. 그렇지.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은 입법 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합니다.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그렇죠.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맞는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걸 받아칠 논리가 부족해요. 없죠. 장동혁이. 네. 그러자 또 노모를 모시고 나옵니다. 아, 참. 자, 자,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한 말씀 하시네요.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하는디. 자,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한 말씀 덧붙이시네요.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아. 뭐야 이게? 아니 근데 진짜 노모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는 약간 의심하고 의심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 호빵인가 아니, 쿠팡인가? 난 요거 보면서 예. 노모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 의심했거든.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장동혁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과장이 심한지 예. 얼마나 허풍이 심한지 여기 좀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마 노모가 저런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뭐야? 과로사할 뻔했습니다. 지금 봐. 이 말이 되냐고. 과장이 심하네. 과장이 심해. 무슨 과로사야? 저게 이제 웃으라고 농담한 거일 수도 농담 있는데. 아니야. 농담 아니야. 근데 옆에 있는 네. 앉아 있는 송원석 원내대표 표정이 너무 엄숙해. 아니 농담 아니야. 그럼 웃으면서 해야 돼. 만약에 그러니까. 농담이면. 야 저걸- 이게 농담 아니야. 저걸 진지하게 한다고 저런 얘기를. 내가 볼 때 좀 허풍입니다. 근데 어머님 나이 연세가 95살이잖아요. 예. 이런 분 연세에서 핫하다 이런 단어를 아니 그리고 노인정에서 정말 관세하고 쿠팡 얘기 한다고? 어느 노인정에서? 아, 봄에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는 왜 구경 가신대? 아 그게 이제 뭐냐면 네. 가짜 뉴스에 기반한 이야기인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살 집 네. 분당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직업적 특성 때문에 거기에 비거주하고 있잖아요. 예. 관사 있는 거잖아 지금. 네, 그렇잖아. 관사 있는 거잖아. 직업적 특성 때문에. 예. 아, 그런데 그 집이 재건축이 되면 시세 차익이 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그렇죠. 나름대로 풍자한다고 한 거야. 근데 여기 이제 가짜 뉴스에 기반한 겁니다. 아니 근데 네. 그건 분당인데 왜 서울로 구경을 가? 그러니까 분당인데 서울로 앞뒤가 구경을 안 가고 맞잖아. 그러면은
분당에 재건축 안 한다는 게 국민의힘 당론인가? 그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될 때는 그리고 본인들이 부추겼잖아요. 서울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할 말은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걸 촉진하는 게 그렇게 해서 공급을 늘리는 게 유일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인데 내가 옛날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샀어. 근데 그게 올랐어. 그럼 어쩌란 말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1가구 1주택인데. 네.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야, 자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휴일 동안 한 6번 정도의 부동산 관련 SNS를 올렸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새 인사에 아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보신 새 인사였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는 절실한 일을 나열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한다는 얘기고 반갑더라고. 사실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왜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부동산을 언급하는지 이걸 보니까 이제 돌아갈 길을 끊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하겠다. 돌아가지 않는다. 되돌리지 않는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겠지만 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개혁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던 이유가 한다고 해놓고 되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부고 다 똑같았어요. 예. 거창하게 한다고 말만 해놓고 사실은 나중에 보면 정책이 물러서고 그래서 제가 비유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엔 네모랐다가 동그랗게 변하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를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돌아갈 길을 끊고 있다. 진짜 하겠구나. 진짜다. 진짜 이거는 진짜다. 이번엔 진짜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말 그대로 이 네모나게 그대로 가는 거죠. 그거를 스스로한테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부동산 시장은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드백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사실에 움직이는 것보다 미래를 전망하면서 예측하고 움직이거든요. 네네. 이걸 보는 순간 이제 이제 진짜 끝나는 건가? 끝날 수도 있게 이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두 가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스로 갈 길을 끊고 있다. 네. 두 번째는 진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예. 시장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의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치의 벽과 하나는 뭐냐면 언론의 벽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언론의 벽은 왜 언론의 벽이 높냐면 근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갖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건설사들이 가장 많이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벽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 예를 들어서 주력 언론사들이 다 건설사가 대주주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넘기 힘듭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어쨌든 큰 벽이다. 네. 또 하나의 벽은 뭐냐면 정치의 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치의 벽은 두 가지 벽이죠. 정치인들이 부동산 다주택자고 네.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비싼 집을 들고 있어요. 네.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사랑 척지면 곤란이죠. 그리고 정치의 벽이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표요. 그놈의 표. 부동산 이거 잡으면 내 지역에 재건축 안 된다고 그러면 표 떨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부자표 떨어질 텐데 맨날 그 벽. 네. 이 벽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설 명절에 일단 첫 번째 벽을 얘기했어요. 그건 아까 우리가 같이 공유한 그 글입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렇지.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그렇지. 예. 정확하게 벽을 지적하죠. 네. 이 벽을 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사실은 이거를. 근데 이 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주택자를 악마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다주택자를 그러면 근본적으로 만든 게 누구냐.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문제가 된 근본 원인을 뭐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걸 저 표의 두 번째에서 보겠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이게 연도별로요. 우리나라 다주택자 수의 증감을 보여드린 표예요.
다주택자 거주 이외 주택수 증감.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투자나 투기 목줄의 주택 수가 연도별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연도별로. 잘 보시면 2015년도에 갑자기 전국적으로 66만 채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이 증가합니다. 2015년 왜 이렇게 높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때부터 다주택자를 뭐 신고하고 이런 제도가 들으면서 신고를 많이 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합니다. 맞아.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주거든요. 맞아. 예. 특히 다주택자들한테 대출을 막 해주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급등했어요. 이렇게 다주택자가 많이 증가한 게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을 올린 근본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된다고요. 예.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한 해에 어느 정도 집이 지어지냐면 많이 지을 때가 40만 채, 적게 지으면 35만 채 정도가 지어지는데 네. 누군가 66만 채를 삽니다. 와. 그러면 집이 모자란 거예요, 그냥. 아무리 35만 지어도. 채를. 네. 근데 이게 누적돼 있는 게 다음 채에 14만 채, 16만 채 이렇게 계속 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집값은 오르고 다시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설명 줄 때 충격적인 뉴스가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묻혀졌지만 세 번째 차트 그림 한번 볼게요. 최경환 최경환이 아주 오랜만이구만. 네, 당시 부총리가 네, 경제부총리. 네, 당시에 빚내서 집사자라고 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네. 대출 막 풀어주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 출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번 명절에. 예. 네.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인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춘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주택 구매에 도움이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랑을 엄청나게 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와 그런 불씨를 지핀 사람이라고요. 그러네. 그런데 와서 자랑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집 샀지? 니네 집 올라서 좋지? 지금 수백만의 무주택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무하네. 이거 거의 그 원흉이네, 원흉. 이거를요 중앙일보 등 일간지에서 다 실어줍니다. 와, 영웅이라고? 예, 나 때문에 집 샀지 이러면서.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잡았네, 한 명 잡았네. 자, 누가 이 불씨를 지폈냐고요. 누가 다주택자를 이렇게 증가시켰냐고요. 다 그 사람들이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 때문에 집 샀지? 내가 대출 이렇게 해서 집 사다 좋지? 이 원흉이야. 우린 다주택자를 악마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 그 정치인들이요. 인간의 욕망일 뿐이야, 그거는. 이 정치인들이요. 그럼. 이 정치인들 이렇게 자랑하는 정치인들 그러면서 표 달라고 그랬겠죠. 나 그렇겠지. 때문에 집 샀지? 야 가족들 다 나 찍어줘 이랬겠죠. 심하네. 이런 나라. 이게 설 명절 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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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그러니까 잡았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관심 있는 게 다주택자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수백만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피눈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게 정치인 흘리게 토대를 만든 사람이 정치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이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 있는 사람들이 집 많이 갖고 있고 고가주택 갖고 있고 다주택자들 막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큰 벽이 어디냐면 부동산만 국한해서는 있는 사람들.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이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진도를 좀 빨리 네네. 뺄까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부동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재명 정부가 뭐 대단한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그동안에 유예해왔던 거를 그렇죠. 그냥 유예 안 하겠다는 거 하나야.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번 설 명절에 일반 민심을 제가 청취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다주택자가 집을 그래 내놨다. 근데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그걸 누가 살 수 있겠냐. 50억짜리가 만약에 48억 됐다고 쳐. 그걸 누가 살 수 있겠냐
하면서 비아냥 조롱을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잠깐 하다가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두 분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지 못하면 더 내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시장이 50억짜리가 가령 48억이 됐어요. 근데 살 사람이 없어. 네. 그럼 당연히 내리잖아요. 우리가 경매를 할 때도 살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고 살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지극히 시장주의자적인 이야기예요. 대통령의 발언도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가령 이제 경기 침체기 때 IMF 외환위기 직후에 탄생했던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거는 경기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그때는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쭉 이렇게 4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그 부양책이 들쭉날쭉 하다가 결국은 부양책과 긴축책 중에서 규제책 중에서 규제책이 거의 이제 먹히는 시기가 거의 없었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양책 위주로만 쭉 이렇게 한 30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목까지 찬 거죠. 국민들의 원성도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든 뭐 빌라 사는 사람들이든 그 거주자들의 원성도 목까지 찬 거고 네.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는 야 이게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 대출로는 우리가 가계대출 이야기한 지도 뭐 한 10년,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계대출 안에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어? 계속 한국은행에 물어봤잖아요. 계속 될 수 있어? 계속 될 수 있어? 하니까 한국은행 그때마다 안심해, 괜찮아. 중산층하고 상류층이 이게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괜찮을 거야. 가격 좀 떨어져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럼 가격 떨어져도 괜찮은 거지. 아. 한국은행 말대로 음. 아니 주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산층과 상류층이 대출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도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 분위로 봤을 때 5분위 사람들이 많이 대출을 받아왔어. 그리고 그 가격을 지탱을 그 사람들이 많이 해왔단 말이야. 근데 더 이상 수요가 없어. 가격 떨어지는 거지 뭐. 가격 떨어져서 기존에 이제 대출을 그 중에서 대출을 잔뜩 받았어. 그래서 거의 꼭주에 샀어. 또 싸게 내놔야지. 뭐 방법이 있나?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정부가 사거나 팔기에 유리한 사거나 팔기에 근데 사기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온 게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김대중 정부도 그랬어요. 네. 그런 정부가 있었었고. 뭐 대출 완화라든지. 근데 그게 꼭 전체 거시 경제 정책에 바람직했느냐? 98년 외환위기 때는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거든.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도 그때는 생각을 해보시면 야 이거 부동산 PF 때문에 어떻게 막아줘야 돼? 아니면은 야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시장주의자들과 그게 시장주의자들이에요. 구조조정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네. 하는 아니 좀 이번에도 좀 봐주자 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버티다가 봐줬잖아. 네. 봐주면서 증여도 많이 하게 해주고 대출도 뭐 특혜 보금자리론이랄지 소득 수준도 막 높여가지고 대출 많이 해주게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야 시장 상황이 지금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어느 정도 떨어져도 주식시장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괜찮고 한국은행은 계속 그 사인을 줬고 야 그러면은 뭐 10억 20억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겠네. 그 사인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 사인 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광수 소장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주택자의 퇴출을 어쩌면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퇴로. 맞아.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면 다주택자는 세금 혜택 받고 팔고 그 높은 집값의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무주택자는 대출 받아서 집을 사요. 그다음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 오히려 손해 봅니다. 예. 무주택자가. 그렇죠. 어. 지금 정부의 기조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안 될 겁니다. 이제 집 사기 좋은 시대가 올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는 높은 가격에 예를 들어서 1, 2억 빠진 게 과연 많이 빠진 겁니까? 10억 원 올랐는데.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가격에 팔았는데 누군가는 급한 마음에 집을 산단 말이죠. 네. 자, 이 지점이 중요해요. 자, 파는 사람은 그래 팔라고 그래요. 음. 근데 사는 사람이 급하게 사지 않게 해줘야 돼요. 지금. 아,
급한 마음에. 아. 근데 지금 무주택자는 너무 급해요. 왠지 아세요? 나 10년, 15년 동안 무주택자였거든. 그동안 집값 오르는 것만 경험했어. 계속 지켜봤어. 맨날 그렇죠. 부부싸움 하면서 너 때문에 집 안 샀잖아. 아. 내가 그래서 집 조금만 떨어지면 나 살 거야 이러고 있다고요. 네. 저는 괜찮아요. 야, 여기 괜찮아. 여기랑 김영남은 건들지만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 집안이야. 예. 지금 부동산 얘기할 때 말 한마디도 썩지 않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야. 가만히 왜 이렇게 있어. 조용해? 조용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 조용해. 그럼 어딜 보고 얘기해? 우리 보고 여기 보고, 저보고. 네, 이쪽 보면 돼. 자, 10년 동안 무주택자였는데 집값만 올랐어요. 그렇지. 마음 급하지. 네. 근데 집값 1억이 조금 떨어졌다고 어. 해. 그러면 이러겠죠. 여보 이제 집 사야 되는 거 알아? 그렇지. 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동안 당신 때문에 못 샀잖아. 그렇지. 그래서 빨리 대출 받아 사자. 맞아. 급해 마음이. 그렇죠. 그러지 않게 해야죠. 네. 그렇지. 그러면 다음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여기서 다주택자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해줘. 그래서 보유세가 들어와야 돼요. 보유세 바로. 보유세.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주택자가 여기서 팔지 않으면 5월 9일 이후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물이 줄 거예요. 내놓는 사람이 줄지. 그렇죠. 당연하지. 이제 안 팔아. 안 팔아. 버텨요. 이 기회도 안 잡았는데 내놓을 이유가 없지. 그렇죠. 버텨요. 아, 그리고 언젠가 집값 오를 거야. 맹신을 갖고 있어요. 어. 이미 그렇게 올랐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부담을 지워야죠. 부담 지우는 게 보유세. 그렇죠.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된다. 그거는 명확히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수 언론들이 안 팔 건데 5월 이후로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갖고 있는 게 더 부담될 수도 있는데 네. 이 얘기는 보유세예요. 보유세. 그래서 이제부터 보유세 로드맵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그 얘기. 전 이걸 지방선거 이전에 해야 된다. 이전에 해야 돼? 당연하죠. 와. 왜냐하면 로드맵이니까. 예. 안 그러면 5월이 지난다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비싸게 팔고 누군가 비싸게 살 거라고요. 네.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아. 왜 무주택자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보유세 가기 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 그거예요. 그거 그거. 들어왔죠. 요거 들어가야지. 그거예요. 요 얘기 들어가야지. 그게 일단 그렇죠. 이제 부담인데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부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출 이자 내는 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유세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번에 RTI 같은 경우도 아니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자, 요거 내 정리할게. 어려워, 이거 또 어려워.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아니, 알아들어. 아니, 나도 중요한 풀어주세요, 얘기야. 풀어주세요. 중요한 네. 얘기니까. 중요한 예, 예. 자, 잘 들어봐. 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집 살 때 예. 대출 받으면 뭐 한 30년, 40년 대출 받잖아. 예, 맞아요, 맞지? 맞아요. 예. 임대 사업자도 그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고요. 아. 그런데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음. 30년, 40년 해주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만기가 와. 1년 단위로. 네. 그래서 만기 1년 딱 지나면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런데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재심사를 안 해왔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대출은 무한정이었어. 무한정.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도 힘들어 왜 그래? 나도 지금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임대사업자도 원래 1년이 만기니까 1년 만기 되면 그때 다시 심사를 하자는 거야. 예. 그 심사는 뭐냐? 예. 임대를 통해서 내가 버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쳐봐. 네. 임대 사업을 통해서. 1,000만 원. 근데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이자를 내가 내야 되는 게 1,000만 원이야. 그러면은 똔똔이지. 예. 맞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이 1,000만 원인데 대출 이자가 2,000만 원이야. 그러면 대출 이자가 더 크잖아. 그렇죠. 요럴 때는 심사를 내서 얘한테 대출을 안 해주자는 거야. 이제 받아주세요. 네. 그게 이제 RTI라는 거야. 아, 이거 참 쉽네, 설명이. 쉽지? 저 사람 어렵게 해. 저 사람이 똑똑한데 어렵게 얘기해. 사전에 가르쳐준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요. RTI야 이게. 예, 예. 오, 좋다. RTI는 렌트 투 인컴, 인터레스트. 죄송. 예. 렌트 투 인터레스트. 근데 요거를 좀 하나씩만 정리를 합시다. 네. 요거가 의미가 있는 거는 주택이라는 거예요. 주택.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큰 대출을 관행적으로 만기 연장해 주는 게 상가, 오피스텔, 건물 다 이래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다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다주택자도 아니야. 임대
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럼 마치 한계 기업, 우리 한계 기업이 뭡니까? 한계 기업이 영업이익이 있어. 1년에 영업이익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은행에다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1 이하인 기업들이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임대주택 사업자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대출 이자를 거의 못 갚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계 기업들은 어디로 갑니까? 시장이 정크본드 시장으로 가거든요. BBB 마이너스에 정크본드 시장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자가 높은 대로. 그렇지. 그러면 국내 시중은행에서 그렇게 4% 5%씩 정당하게 적정한 이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주택자를 이렇게 얼얼얼 해가지고 계속 다주택 보유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이런 임대 수익률 가지고는 네. 택도 안 되거든. 야 이자도 못 갚겠다 야 너. 그러면 대출금 일부를 갚든지 내가 니한테 떼 먹일까봐 지금 두렵다. 그렇지. 아니면 우리 은행에서는 못 빌려주니까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써봐라 라고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리파이낸싱의 만기 연장할 때 자본주의 시장에서 돌아가는 구조예요. 네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임대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나는 더 이상 빌려줄 수가 없어. 일부를 갚든지 아니면 전액 상환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 알아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시중은행 원래 미국이든 영국이든 다 이래요. 다 이렇게 해와서 심지어는 빌딩도 3분의 1 값어치 그냥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임대 사업자가 임대 수익률이 이자보다도 적은데 이자를 갚으면서 왜 그동안에 유지해 왔냐? 이 집값이 올라갈 걸 기대하니까 이제 이해했어, 그만하라는 거야 이제. 이해했어. 근데 이제 여기에 이광수 대표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로 대출 이자 부담이 그러면 야 이게 다시 높아지잖아요. 아니면은 대출의 일부를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매도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낮게 내놓든지. 그렇지.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아니면 이 사람은 계속 버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의 금융소득으로 이거를 메꿔 넣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계속 가중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유세를 가중시키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방법밖에 없어. 없는 거야. 네. 근데 지금 됐죠? 시장 환경은 그렇게 될 수 있게, 왜냐하면 뭉칫돈들이 다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가버리잖아. 네, 오늘도 코스피 폭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자본 수익률이 캡레이시라고 하는데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가 20억을 투자해서 강남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임대 수익이 끼케야 4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2%밖에 안 나오는 거야. 네. 이런 시장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느 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희귀해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은행에서 돈을 받쳐주고 있는 거야. 용인해 주니까 이게 2% 수익으로도. 근데 대출 이자는 얼마입니까? 대출 이자는 4, 5%잖아. 이미 거기에서 대출 이자와 임대 수익, 강남 아파트 임대 수익은 차이가 따블이 나는 거야. 대출 이자가 더 높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은행이 용인해 줬어. 용인해 줘 왔던 거야. 네.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잡자는 가격이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를 방치해 버린 거야. 네. 네? 근데 그거를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시장의 가격으로 돌리면 당연히 시장에 있던 매물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죄송한데 중요한 얘기지만 그렇죠. 지기현이를 또 만나러 가야 그렇죠. 돼요. 만나러 가야죠.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되시면 내일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 이제 워낙 역사적인 날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또 이 얘기했다가 괜히 또 욕먹을지 모르지만 아주 친절하게 제가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매불쇼가 뭐 조불쇼다 해가지고 거의 뭐 스포츠처럼 조리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핵심은 뭐냐? 지금 내란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 뒷받침해야 되는데 최욱이 너는 조불쇼하고 앉았냐 이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얘기하고 있고 내란 청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불쇼 올리면 그게 안 맞잖아요. 맞아. 이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그 댓글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그거는 그거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어떤 말씀이죠? 괜히 껴들었다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가만히 계시는 게 저는 지금 한국에서 부동산의 담론 그리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에 매불쇼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 예시를 하나만 드리면 네.
저 작년에요. 지난해 저 부르는 사람 없었어요. 부동산으로. 맞아. 너 자꾸 보유세 얘기하려면 나오지 마라. 왜 너 왜 이재명 이렇게 정부- 자꾸 민주당 욕해? 이재명 정부 왜 흔드냐? 이재명 대통령 몇 개월 됐다고 왜 벌써 부동산 흔드냐? 얘기해? 너 이낙연 옆으로 가라 임마. 그렇죠. 어. 저 욕 많이 먹었는데 욕 많이 사실은 먹었어. 유일하게 매불쇼에서 인기도 안 되는데 저 계속 불러줬어요. 네.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꺼내서 우리의 진짜 변화를 위해서 매불쇼가 노력했고 네. 사실 그 지점에서는 저는 부동산에서는 가장 네. 우리가 선두에 섰다. 그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투사네 투사. 정말 야 그때 손해 많이 봤어. 다 맞아요. 욕이었어. 맞아요. 체육이 저거 맞아요. 반명이다. 맞아요. 이낙연 옆으로 가라. 맞아요. 생긴 게 어쩜 저렇게 이낙연처럼 생겼냐. 자 시간이 없어서 네, 시간이 없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광고 보고 와서 지기현이 만나러 가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